여러분은 목에 칼이 들어온 자의 외교적 선언을 믿습니까? 국제정치에는 순진한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약자의 게임 규칙이다. 약자는 결코 게임의 규칙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최근 테헤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상선들에게 완전히 개방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선박들이 이슬람 공화국이 지정한 항로를 통과해야 하며 그들의 당국과 협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피로 얼룩진 권력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양보가 아닙니다. 주도권을 쥔 자의 행동도 아닙니다. 이것은 끝까지 목이 조여진 체제가 내뱉는 막힌 흐느낌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역의 진짜 열쇠는 테헤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 포위망을 펼치고 있는 미 해군 함대의 포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외교관들과 환상에 빠진 언론은 휴전 명령이나 소셜미디어의 몇 마디 완화 발언을 평화의 신호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공격적 현실주의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미국 대통령은 거래가 100% 완료될 때까지 미 해군의 봉쇄는 계속된다고 선언하며 그런 환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러분은 패권의 언어에서 100%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양자 협상도 아니고 시장 바닥의 흥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후 통첩입니다. 미국은 권력 전략의 가장 잔혹한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절대 포위망을 늦추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미국이 이란 당국의 휴전 합의 위반이라는 외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낡은 질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미국은 테헤란의 체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저항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상대를 무조건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핵 프로그램 전체의 제출도 포함됩니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자는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합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좁은 바닷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목줄이며 전 세계 석유의 20%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생사의 요충지를 통제하는 자는 다른 강대국의 생명선을 쥐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를 절박하게 갈망하는 나라들, 그 중에서도 중국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흥정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로를 지정한다고 선언하고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한 승인 권한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나 클레플러와 같은 독립관측 회사의 실제 데이터는 진실을 벗겨냈습니다. 모든 이동은 정지 상태에 가깝고 엄격한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를 만든 진짜 통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의 작은 고속정이 아닙니다. 압도적이고 거대한 미군의 화력입니다. 미국은 이 봉쇄를 세우며 단지 이란만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판입니다. 여러분은 전략적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호르무즈를 조여오는 행동은 패권에 도전하려는 모든 세력에게 미국이 보내는 피비린내 나는 메시지입니다. 그 깊숙한 목표는 베이징입니다. 중국은 군사적 부상을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명선인 에너지 공급로는 완전히 미 해군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를 조이면 도전 세력의 경제와 전쟁 기계는 즉시 마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혹한 조건을 이란이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 봉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권력 과시입니다. 이란이 지정한 항로는 워싱턴의 고개 끄덕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신문기사 속 선언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구와 항공모함 전단의 존재에서 자라납니다. 목줄을 죄는 이 게임은 냉혹한 현실 하나를 증명합니다. 실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는 약소국의 모든 통제 시도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패권이 세운 질서에서 벗어나 발버둥 치려는 모든 시도는 자기 존립을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국제정치의 역사는 하나의 잔인한 진실을 증명해왔습니다. 공포와 폭력으로 통치하는 국가는 외부 압력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 언제나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지금 이 순간 테헤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이란 외무부의 개방 선언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제 핵심 권력 구조의 치명적인 균열을 드러냅니다. 외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대변 기관인 파르스 통신은 최고 국가안보회의와 협상팀의 이상한 침묵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까? 왜 메으르 통신은 최고 지도자의 승인과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까? 이런 공개적 모순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독재 체제에서 권력 파벌들이 신문지면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공황의 신호입니다. 이는 북한 체제의 표면 아래에서 피가 새어 나오듯 번져가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엘리트들이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 초반의 손실 이후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약화는 권력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독재의 기둥이 흔들리면 아래의 기계는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란의 군사 엘리트와 외교 엘리트는 생사의 경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남은 재산과 찌꺼기 같은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양보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산산조각 난 힘의 환상에 매달리며 광적으로 버티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붕괴가 우연이라고 믿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질식 전략이 겨냥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미국은 먼바다에서 군사적 주먹을 높이 들고 절대적 봉쇄를 유지함으로써 단 한 발의 총알도 더 쓰지 않고 이란 내부를 산산이 부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막대한 압력은 테헤란의 상층 구조가 스스로 갈라지게 만들 정도로 강합니다. 최고국가 안보회의의 침묵은 전략적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꺼낼 카드도 없고 물러설 길도 없으며 패권이 내릴 사형 선고를 공포 속에서 기다리는 자들의 침묵입니다. 좌파 언론과 나약한 관찰자들은 휴전이라는 말만 나오면 박수를 칩니다. 그들은 레바논의 가족들이 돌아오고 하늘로 총을 쏘며 기뻐하는 장면을 본 뒤 평화가 회복되었다고 서둘러 믿습니다. 순진해지지 마십시오. 지정학의 토대는 민간인의 눈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화력과 파괴로 쓰입니다. 레바논의 휴전은 균형 잡힌 협상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자가 상대를 지식인 뒤 내놓은 승리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미사일과 로켓 능력의 90%가 제거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90%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괴물의 발톱과 이빨을 완전히 꺾은 뒤 잠시 손을 멈춘 것뿐입니다. 이 휴전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문어발 가운데 가장 위험한 팔 하나를 제거하는 작전을 마쳤다는 확인서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레바논 영토 안쪽으로 10km 깊이의 완충지대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많은 집들이 철거될 것이며 주민들은 돌아올 수 없다고 밝힌 방식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격적 현실주의의 언어입니다. 약자의 영토와 주거는 강자의 절대적 안보 필요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금지하면서도 자위 행동은 허용한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무기한 군사적 억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이 전쟁 전체는 질서를 정리하는 명령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은 중동에서 세력 균형이나 억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대의 모든 폭력 수단을 완전히 없애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무력화함으로써 미국은 테헤란의 긴 팔 하나를 잘라냈고 이 체제를 고립시켰으며 저항축이라는 세력의 모든 위협을 무해한 비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에 깊이 새기려는 피해 교훈입니다. 미국이 후원하는 질서에 무장으로 도전하는 모든 세력은 뿌리째 제거된다는 교훈입니다.
나약한 학자들과 주류 언론은 양자 협상이라는 공허한 개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중동에서 협상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들은 미국과 이란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동등한 당사자로서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전쟁 배상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냉혹한 현실 권력의 세계에서 압도적 초강대국과 약자 사이의 협상은 패배자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도록 만드는 법적 형식일 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에서 한 말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굴착기를 가지고 이란 안으로 들어가 핵의 먼지를 전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괴적인 세부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단 한 푼의 돈도 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합니까? 이것은 영토를 평화와 교환하는 거래도 아니고 제재 해제를 무기 제한과 바꾸는 흥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잔혹한 무장 해제입니다. 한 국가의 저항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이 말한 방사성 먼지는 테헤란 체제의 핵심 생명부입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에 짓눌린 우라늄 농축 시설들의 잔해를 가리킵니다. 이란이 미국의 굴착기가 들어와 핵잔해를 모조리 파내고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며 그 대가로 전쟁 배상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모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강자의 규칙입니다. 지역의 중재자들이 외교적 표현으로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명령합니다. 지금 이란의 지배 엘리트에게 남은 길은 목숨과 부서진 통치 기계의 찌꺼기라도 보존하고 싶다면 무릎 꿇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입니다. 이 전쟁의 전체 그림은 메마른 중동의 땅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단순한 지역 분쟁이나 흔한 종교 갈등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피로 얼룩진 지정학 실험실입니다.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이 진짜 목표를 억제하기 위해 원초적 권력을 과시하는 공간입니다. 그 진짜 목표는 가장 크고 사실상 유일한 목표인 중국입니다. 이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 무력한 군사체계와 공포에 질린 장군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숨이 막히는 경제는 미국이 세운 질서에 도전하는 모든 나라의 운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워싱턴에서 중동을 지나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현재 전략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멸입니다. 미국의 패권은 적을 단순히 패배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적의 물질적 기반과 무기, 대리 세력, 그리고 저항 의지 전체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부상을 떠벌리고 미국의 쇠퇴를 비웃던 그들은 이제 동맹 축이 하나씩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란 핵시설의 잿더미와 해상 생명선의 마비, 테헤란 상층부의 내부 균열을 보며 무서운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토대는 낡고 모방된 무기로는 뚫을 수 없는 강철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도전이라도, 설령 가장 작은 도전이라 해도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 될 것입니다. 줄타기 외교의 시대, 전략적 균형자라는 환상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철권으로 다시 짜이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 안에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들은 패권의 안보 우상과 질서 아래 굳게 서든지 아니면 자비 없는 파괴의 폭풍을 맞이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